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미뤘던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 이분들이 가장 지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때문에 일파만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 이게 뭐냐면요, 지난 2월 말에 광명 시흥지교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보가 들어오게 돼요. 시흥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7,000평 정도가 LH 직원들이 이미 매수를 했다는 그 정보가 제보가 되죠. 그러면서 필지 정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약 10여 명의 LH 직원들이 2년간 지정 전에 매수를 해놨다는 거죠. 사실상 투기 의혹이 나왔다. 근데 이게 뭐 투기나 투자나 사실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그 국민의 노구루이라는 그 공공기관에서 거기다가 국토개발계획과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국토부와 LH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국민들에게는 뭐 집 하나 사는 것도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또는 뭐 세무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은 뒤로 하고 국민들의 길잡이가 돼야 되는 그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농락된 기분이 들고 있고 허탈감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국가의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반응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아마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이미 기지정된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기존의 3기 신도시도 분명히 이거는 투기가 있을 것이다. 그뿐인가요? 3기 신도시 외에 앞으로 지정이 되는 택지지구라든지 원도심 개발 있잖아요. 용적률을 향상시키고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그 후보 지역지들도 이미 공공기관에서 내부 정보로 샀지 않았을까? 그러한 의혹들이 계속 부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올해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지금 택지지구나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MB 정권 때 이미 사전청약을 했던 가밀지구 기억나시죠? 하남의 가밀지구 이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요. 10년이 걸려서 입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하락장이 있었긴 했지만 이러한 비리 의혹, 커다란 허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했던데도 10년이 걸렸는데 지금처럼 엄청난 파장이 있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뿐일까요? 아마 국토부, 3기 신도시가 지정된 각 지자체의 그 부동산 관련 일하시는 그 공무원들, 이러한 분들의 투기 의혹들도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점차 파장이 커지면 아마도 3기 신도시는 정말 반의 반도 국토부에서 예상하는 그 시기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주택 공급에 차질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집값 급등은 뭐느냐? 결국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나마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는 그 공급 대책안이 국민들의 그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걱정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희망조차도 이제 꺾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3기 신도시를 기다렸다가 정말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과 패닉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한다는 그 계획만 믿고 있다가는 정말 여러분의 보금자리는 잃을 수도 있다, 또는 마련을 할 수 없다는 그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3기 신도시 이미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이 물량도 많고 입지가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원주민들이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보상 작업을 한 교산 같은 경우 40% 이상이 진행이 됐다고요.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은 헐값에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보상을 협의를 하고 있는 원주민들조차도 나는 더 이상 국토부와 LH 직원들과 더 이상은 말을 섞기 싫다.
협상을 하기 싫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 때문에 이제는 명분을 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원주민들도 야, 니네는 우리한테는 헐값으로 보상을 하고 나가라 해놓고는 니네는 사전 정보로 땅 다 사놓고 뭐 3배, 4배 오른 상태에서 다시 매도할 거 아니냐. 심지어 지금 그린벨트도 투기했다는 그 의혹들과 제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린벨트 투기는 뭐냐면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땅 투기로 봤을 때 최고의 그 레벨에 있는 투기입니다. 이것까지도 LH 직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했다는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요. 이 말은 이제 이 문제가 아마 3기 시도시 전면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아마 이 진짜 그린벨트는 정보가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린벨트 안 풀리죠? 정말 보상됐을 때 헐값의 보상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개발이 된다는 정보가 있지 않고는 정말 이거는 아무나 투자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를 했다. 이게 우리가 검접할 수 없는 그 정보와 이 가슴을 가진 직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의 상황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급 대책을 얘기를 했던 거를 차질 없이 시행하느냐, 이게 정말 관건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이제는 되게 불확실해졌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제가 통계량을 봤더니 2018년에 약 19만 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이때가 가장 많은 입주량이 나왔고 이때 부동산 가격이 잡혔어. 집값이 안정이 됐다고. 이때 기억해 보시면 수원, 화성, 동탄 지역이 역전세가 났었습니다. 이 말은 수도권 지역에서 그래도 한 약 20만 세대 정도가 나와줘야지만 집값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19년, 20년에 약 10%, 15% 정도가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되죠. 그리고는 2020년부터는 거의 30%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 거의 최대치 대비 40%가 줄었어요. 이 상황에서 당연히 사람들은 패닉이 생길 수밖에 없어.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공급량은 축소된다고 하니 야, 내가 임대차 기간이 1년이 남았어도 집을 미리 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요?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와 공공재건축, 전공재개발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을 할 테니 집 사지 말고 차량을 노리십시오. 이게 정부의 시그널이었고 심리적 안정망이었다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삐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래도 패스트트랙으로 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들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그게 일파만파 지금 문제가 돼서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선거에서도 지금 이미 계속 공급 대책을 최우선으로 정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책도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후보들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뿐인가요? 내년에는 대선이 있어요.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아마 다 어긋날 거야. 그러면 지금 발표한 이사 대책에 서울에 30만 세대 공급한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핵심 지역에 공급을 한댔다는 공약 자체가 아마도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검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우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난 이사 대책에서 말씀드렸잖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너무 괜찮다. 그래도 이 방향대로만 간다고 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3년, 4년 후에는 그래도 희망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 2024, 25년이 됐을 때도 정부에서 얘기한 정책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여요. 이러면 정말 수도권은 집값 급등을 떠나서 폭등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정말 민심이 다 잃고 아마도 이 대통령 선거가 나는 내년에는 아마 그 전에라도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민심이 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사항까지도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가정에 내 집 마련 계획을 하느냐, 이것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청약 가점이 45점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정말 좀 안타깝지만 3기 신도시만 노려가지고 답이 없다. 가점이 애매하더라도 40점이 넘다고 하면 내 집 마련과 3기 신도시가 아닌 지금 나오고 있는 청약을 무조건 노려야 된다는 거죠. 좀 가점이 40점도 안 되는 정말 우리 30대, 그리고 40대 초반에 평범한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